지난 시간에 여러분 어디까지 했냐면은 요 포로시티 이거 적용 이거 우리 디파인 했던 거 생각나세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공급률이라는 거는 전체 볼륨분의 그 볼륨 안에 있는 공극의 볼륨이다 하면서 이렇게 식을 썼는데 이게 좀 찝찝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좀 좀 모르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스마트하게 이걸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오늘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펑션 하나를 디파인 합시다. 인디케이션 펑션 for face alpha. 요 face alpha라는 건 뭐냐면은 고체가 아닌 어떤 특정한 유체의 face alpha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face alpha가 그러니까 물이 될 수도 있고 공기가 될 수도 있고 기름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 액체, 뭐든지 유체, any 유체, any fluid를 가르치는 페이스 알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페이스 알파를 얘기할 때는, 그리고 요 인디케이션 펑션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4 스케일에서 정의한다.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요. 감마 알파 x 언더라인. x 언더라인 하면 여러분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3차원이죠. XYZ. 그쵸?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 XYZ 3차원 공간의 그 XYZ를 쓰는 거를 간략하게 우리 X 언더라인이라고 씁시다. 그리고 T, 어떤 일정한 시간에 T까지도 함수예요. 감마 알파라는 거는, 이 인디케이션 펑션 알파라는 거는 1 아니면 0이라는 값을 가져요, 여러분. 1 아니면 0이라는 값을 갖는데 언제 1을 갖냐면은 특정한 포인트 X 언더라인이 XYZ 그 좌표가, 특정한 XYZ 좌표가 이 특정한 시간 T에 페이스 알파가 거기 딱 위치하고 있으면 1이라는 값을 갖고, 아니면 0이에요, 여러분. 인디케이션 펑션은 뭐 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교실에서 요 공간, 지금 제 손톱이 있는 요 공간에 지금 현재는 여러분 제 손톱이 있으니까 페이스 알파가 아니겠죠. 근데 제 손톱이 슬쩍 없어지고 공기로 여기 딱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 알파를 페이스 에어라고 정의한다면은 요 점은 지금 페이스 요 점에 특정한 시간, 지금 이 시간에 감마 에어 값은 여러분 1이에요, 뭐예요? 에어가 있으니까 1이죠, 맞죠? 근데 요 점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요 점에서 감마 에어가 아니라 감마 워터, 페이스 워터에 대해서 요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0이죠. 물이 아니라 에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인 경우엔 1이지만 워터인 경우에는 0이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지금 어떻게 갑자기 여기 바위돌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위돌 안에 있는 점이에요. 그렇다면은 감마 에어 요 점 지금 현재 값이 뭘까요? 1일까요, 1일까요? 요 점이 에어로 차 있어요? 지금 바위로 차 있어요? 바위로 차 있으니까 에어에 대해서 에어가 있냐 없냐를 나타내는 인디케이션 펑션에서는 0이겠죠. 에어가 없으니까. 워러라면은 마찬가지로 0이겠죠. 그쵸? 아시겠죠, 여러분? 그 어떤 특정한 공간점 X 언더라인이 특정한 시간 T에 페이스 알파가 존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0이냐 1이냐 값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존재하면 1이고 그 특정한 페이스가 존재 안 하면 0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인디케이션 펑션을 쓴다면은 우리가 아까 그 포로시티 펑션 위에서 썼던 그 볼륨 오버 볼륨, 그쵸? 전체 볼륨분의 보이드 볼륨으로 나타낸 식을 좀 수식으로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모의 L 3승, 이건 어때요, 여러분? 똑같죠? 위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점을 중점으로 하는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를 생각하자 그랬죠. 전체 볼륨 L 3승,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써요. 분자는 원래 뭐였죠, 여러분? 이중의 보이드의 볼륨이었죠, 여러분. 공극의 볼륨이었는데 이 감마 펑션을 쓰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조금 뭐 그렇게 프렌들리하진 않지만, 근데 가만히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자 보세요. 중점이 x 바죠. 그쵸? 어떤 특정한 점, 아까 우리가 정육면체를 나타낼 때 그거의 딱 가운데 점이 XYZ라면은 그거 X와 바 플러스 이거 어떻게 읽죠, 여러분? 뭐라고 읽을까요?
G, 자이 뭐든지 G 여러분 G라고 읽는다면은 이거 봐니까 이게 축 방향으로 3개씩 있는 거죠, 여러분. 그쵸? G1, G2, G3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DG1, DG2, DG3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해요, 여러분. 적분을 하고 감마 알파 값, 이 감마 알파 인디케이션 펑션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일단 요 시그마 생각하지 말고 G1, G2, G3는 여러분 뭘 나타내냐면은 X, Y, Z 축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각각 축 방향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적분할 때 요거는 적분 변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G1, G2, G3는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더미 베리어블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결국은 이게 한 게 뭐냐면은 X, Y, Z 중점에서 각각 각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L, 2분의 L Z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L, 2분의 1만큼 쫙 한번 여러분 어떠는 거예요? 쫙 스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X, Y, Z 방향으로 3차원으로 모든 점을 한번 쫙 스캔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요걸 중점으로. 그쵸? 요쪽부터 이렇게, 요쪽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세 축 방향으로 쫙 스캔하는 그런 특성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근데 어떻게 스캔을 했냐? 감마 알파가 값이 그 어떠한 특정한 점에 왔을 때 감마 알파 값이 얼마냐 가지고 스캔을 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점이 플루이드 알파로 차지하고 있다면 1로 나오겠죠. 그쵸? 그 특정한 점이. 근데 아니면은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번 알파 에어에 대해서 한번 쫙 3차원을 쫙 스캔을 하면은 에어가 있는 점만 여러분 뭘로 나올까요? 1로 나오겠죠. 1, 1, 1, 1, 1, 1, 1,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에어에 대해서 그렇게 딱 이렇게 적분을 해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에어로 가득 차 있는 부피가 나오겠죠. 그쵸? 부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국은 공기만 차지하고 있는 게 공국이에요, 여러분? 아니라 그랬죠. 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공국이라 그랬죠. 유체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볼륨이 다 공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유체에 대해서 앞에다가 시그마를 하는 거예요. 시그마를 하게 되면은 에어에 대해서도 한번 하고 물에 대해서도 한번 하고 기름에 대해서도 한번 하고 이걸 또 쫙 한번 스캔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자에 뭐가 나오냐면은 equal to 볼륨 오브 보이드가 나온다 하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적분,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정석에 그냥 나온 그 적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적분의 그 정의에 따라 가지고 그 인디케이션 펑션 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거 가지고 실제로 그 부피를 구하는 거 값이다 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의 수학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의심이 있으시면은 정석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은 정석 안 보대. 우리 애 보니까 뭐 참고서가 많대요, 여러분. 정석 말고도. 정석이 물론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석이 최강자였어요. 정석 말고 볼 게 없었는데 해법석이라는 거 요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업계에서 활약 안 하십니까? 그 애들 아르바이트 업계에서 별로 안 하시나 보네요, 여러분. 근데 뭐 참고서가 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정석 말고도. 우리 때는 그 정석하고 해법이 있고 정석이 대부분 뭐 시장을 꽉 잡고 있었고 해법은 미미하게 그 존재감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요즘 뭐 센 그런 것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쵸? 정석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적분 그 정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인디케이션 펑션 말고 웨이팅 펑션이라는 걸 한번 또 정의해 봤어요. 웨이팅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정의돼요. 마찬가지로 웨이팅 펑션 WZ 하면은 그리고 바니까 축방향 X, Y, Z 그 축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는 역시 1 아니면 0을 가져요. 값은 1 아니면 0을 갖고 언제 1을 갖냐면은 X, Y 축방향으로 그게 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L 사이의 값을 가질 때 1을 갖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L 사이에 넘어갈 때는 0의 값을 갖는다 는 겁니다. 자, 요거 보세요, 여러분. 정의 보시면은 이
J인데 여기 J가 1, 2, 3 그랬죠. 이거는 뭘 얘기해 주냐면 X, Y, Z 각 축방향을 얘기해 주죠. 각 축방향으로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존재하면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점이 X, Y, Z인 그런 정육면체를 중점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원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점 0, 0, 0을 중점으로 갖는 정육면체를 생각을 했을 때 세 좌표축의 값이 모두 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는 1이고, 그 얘기죠, 여러분. 세 축이 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존재할 때는 1이고, 한 축이라도 하나라도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2분의 1보다 크면은 0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정육면체를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의미의 점이 이 정육면체 내부에 있으면 1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라도 밖에 존재하면, 아니 뭐 다 밖에 존재하면, 그러면은 0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웨이팅 펑션은 필터 펑션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쓰냐면은 우리가 공간적인 그런 정보를 함수로 나타내고자 할 때 이 웨이팅 펑션을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웨이팅 펑션을 쓰면은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분자만 식으로 썼던 저 포러시티식을 분모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이 분자의 일부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써버리면은 식을,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그 필터 펑션 그걸 정의해서 이렇게 써버리면은 뭐가 달라진 겁니까, 여러분? 위에 식하고 보시면은 뭐가 달라졌죠? 아까는 분자에서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했죠. 그쵸?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이라는 하한 상한을 적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필터 펑션 W 요거를 같이 넣어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그래 버려도 되죠.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가 중요하다는 그 정보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 W 펑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정의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한 축이라도 2분의 1보다 크면은 요 W 펑션이 이걸 다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0으로 만들어 버리죠. 계산해서 다 제외시켜 버린다 하는 겁니다. only 세 축 방향이 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만 존재할 때만 값을 갖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터 역할을 하죠. 필터 역할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륨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라는 그 필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분모는 이렇게 적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라고 적분할 필요도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세 축방향으로 다 적분하고 W만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필터 펑션만. 이거 적분하면 여러분 값 뭐 나올까요? 분모 L3승 나오겠죠. 결국은 정육면체만 살아남잖아요. 그쵸? 정육면체만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다 죽기 때문에 그대로 다 죽는다는. 여러분 이게 왜 L3승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결국은 살아남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1, DG1, DG2, DG3 그거 남죠, 여러분. 적분해보세요. 뭐 나오나. 적분 3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여러분. 감명적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1, dx, dy, dz 이렇게 한번 적분해보세요, 여러분. 뭐 나오나. 그쵸? 그렇지, 보시면 아시겠죠? 그쵸? L3승 나온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저 값이 분모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익스플리시트하게 2분의 1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좀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포러시티를 저렇게까지 여러분 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요 분모 값은 1이 되게 그렇게들 해요, 여러분. 그쵸?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노멀라이즈 한다 그러죠. 노멀라이즈 하면은 심플하게 포러시티는 분자만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필터 펑션, 웨이트 펑션하고 인디케이션 펑션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인디케이션 펑션은 defines detailed face, 정확히 어떤 페이스로 어떤 지점이 들어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이거 스펠링이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distribution in space, 시간과 공간적으로 어떻게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해준다. 그 다음에 요 W, 웨이팅 펑션이라는 거는 defines averaging volume, averaging volume이라는 거는 우리 경우에는 여러분 뭘 썼죠?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를 썼죠, 여러분. 그거를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웨이팅 펑션을 아까 정의하실 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이 아니라 기분 나쁘니까 마이너스 3L부터 3L 그렇게 정의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볼륨 자체가 단지 커지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쵸? 단지 커지는 것 뿐이고, 그 아까 펑션 정의할 때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에버리징 볼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에버리징 볼륨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공국률이 달라진다, 같아진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한 점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공간 가지고 실제로 공률을 구하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요 정보도 상당히 공국 정할 때는 중요한 정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플루이드 컨텐트라는 것도 있어요. 공국률도 있는데, 자, 플루이드 컨텐트라는 건 말로 하면 뭐냐면은 percent of total volume occupied by phase 알파. 그래서 이거는 플루이드 컨텐트라는 건 세타 알파라고 얘기해요. 방금 전에 배우던 포로시티는 n이었죠. n이었는데 세타 알파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이 식하고 여러분 위에 있는 요 식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식하고 n하고 세타 알파 뭐가 많아요? 그쵸? 분자의 시그마만 없는 거죠. 여기서 분자의 시그마가 아까 프로 공국률 할 때 뭐라 그랬죠? 무체가 아닌 모든 유체를 다 더한다 그랬죠. 이 경우엔 그러니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유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유체 하나 딱 얘기해 준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기의 기가 얼마나만큼 차지하고 있냐, 예를 들면은, 아니면 물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냐, 어떠한 특정한 페이스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냐 하는 점을 주는 게 플루이드 컨텐트 오브 페이스 알파다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트 보세요, 여러분. n equal 시그마 알파 플루이드 세타 알파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타 에어, 세타 워터, 세타 오일, 모든 플루이드에 대해서 그 각각의 세타를 다 더하면은 공률이 나온다. 그런 거죠, 여러분. 맞죠? 고체가 아닌 모든 볼륨은 유체로 가득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유체 안에서 시그마를 하게 되면은 세타 알파에 대해서 플루이드 컨텐트에 대해서 세타 알파 n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렐러티브 세추에이션. 렐러티브 세추에이션인 거는 여러분 우리말로 상대 뭐랄까요? 얼마만큼 가득 차 있냐 그런 거 얘기할 텐데, 정의를 보시면 percent of void volume occupied by fluid phase alpha. 이건 또 뭐야? 여러분 이거하고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플루이드 컨텐트는 뭐라 그랬어요? percent of total volume. 그쵸? occupied by phase total volume. relative saturation은 percent of void volume.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플루이드 컨텐트하고 relative saturation은 분자는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분자는 같아요. 같은데 분모가 다르다는 거죠. 분모가 플루이드 컨텐트는 토탈 볼륨인데, 토탈 볼륨이라는 거는 공국 플러스 고체 그런 거로 다 가는 토탈인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relative saturation에서는 void 볼륨. 그쵸? 공국분의 공국 중에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요 플루이드 페이스 알파가 차지하고 있냐 하는 걸 나타내 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S 알파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냐면은 n분의 세타 알파다. n분의 세타 알파다. n은 뭐라고요, 여러분? 공국률. 세타 알파는 뭐라 그랬죠? 플루이드 컨텐트라 그랬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 이게 나와요, 여러분? n은 뭐라 그랬어요? 말로 저한테 주세요. n의 정의, 볼륨, 분모가 뭐라고요? 토탈 볼륨 분의 공국의 볼륨. 그쵸? 볼륨 오브 보이드. 그거죠, 분모가. 이건 어떻게 돼요? 토탈 볼륨 분의 페이스 알파의 볼륨이죠. 그러면 여러분, 요 각각의 분모가 어때요? 토탈 볼륨. 둘 다 지워지죠? 그래서 요거의 분자에 있는 공국의 볼륨이 살아남고, 요거의 분자에 있는 페이스 알파의 볼륨이 살아남죠. 그래서
공극의 볼륨, 보이드 볼륨 중에 얼마만큼 플루이드 알파가 차지하고 있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플루이드 덴시티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은, 뭐 덴시티를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밀도 아시죠? 플루이드의 밀도는 여러분 뭐죠? 유체의 밀도는 유체의 볼륨분의 유체의 매스다. 그쵸?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단지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좀 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식으로 좀 나타냈어요. 플루이드의 플루이드 알파의 매스는 매스 오브 알파, 이렇게 고, 볼륨을 여러분 단지 어떻게 나타냈어요? 요거 동의하세요? L 함승에다가 세타 알파 곱하면은 플루이드의 매스가 나온다. 맞아요? 지금 우리가 정의하는 요 L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육면체 내에서는. 맞아요, 여러분? L 삼승이 뭐죠? 전체 볼륨이죠. 전체 볼륨에다가 세타 알파를 곱하면 뭐예요? 세타 알파 이렇게 뭐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세타 알파 뭐라 그랬어요? 전체 볼륨 중에 얼마만큼 페이스 알파가 차지하고 있냐 하는 비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 볼륨에다가 세타 알파를 곱하면은 페이스 알파가 차지하고 볼륨이 나오겠죠? 페이스 알파의 볼륨 나오겠죠? 맞죠, 여러분? 그쵸?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땅 속에 고체가 있는데 그 안에 공극이 있고 그 빈 공간을 흐르는 유체의 그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태까지는 유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땅 속에 지하수가 존재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 조금씩 움직여 봅시다. 좋은 얘기는 아니죠. 움직이면은 여러분 보통 그 경험상, 유체역학의 경험상 여러분 별로 안 좋죠. 그쵸? 여러분 움직이면은 괴롭습니다.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속도 그런 거 들어오고 좀 복잡해지지만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약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움직이니까 여러분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벨로시티, 속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유체가 움직이면은 우리 플럭스 배우셨죠, 여러분? 그런 게 나온다. 플럭스의 개념이 나온다. 그래서 플럭스라는 거는 amount of something per area per time. 생각나세요, 여러분? 그쵸?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흐르는 무언가의 양을 플럭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정의하고 싶은 것들은 볼륨메트릭 플럭스. 볼륨메트릭 플럭스라는 거는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을 흘러나오는 볼륨을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 흐를 수 있는 거는 물도 흐를 수 있고 공기도 흐를 수 있고 기름도 흐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유체역학에서 물만 했는데 왜 또 공기하고 기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땅 속에서 우리가 지하수 오염 얘기를 할 때는 물은 흐르는 걸로 해요. 물은 흘러요. 유체역학에서처럼 흘러요. 근데 유체역학보다 여러분 내 식을 다 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했던 그 유체역학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2학년 때 하셨던 유체역학은 여러분 그게 개수로건 관수로건 그 에어리어에 물만 흘렀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상황이 어때요? 물만 흐르지 않고 그 에어리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육면체 생각하시면은 돌덩어리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돌덩어리가 있고 물이 흐르는 게 그 사이사이 그 사이사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이 다 흐르는 게 아니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유체가 지금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기체도 있고 기름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물도 흐를 수 있고 공기도 흐를 수 있고 기름도 흐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상황을 좀 쉽게 하려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되려고 보다 보면은 오염이 된 땅 속에다 파보면은 물은 이렇게 연속체로 흘러요, 보통. 기름도 연속체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공기는 다행히 그렇게 연속체로 흐르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러분. 공기는 존재를 해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면 여기 조금 존재하고 여기 조금 존재하고 여기 조금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공기는 여러분 우리가 유체학에서 배우신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쓰려면은 좀 컨티뉴어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흐르지 않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 흐르기까지 했으면은 골치 아플 뻔했죠. 그렇죠? 골치 아플 뻔했는데 다행히 공기를 안 흘러서 문제는 조금은 쉬운데, 그래도 여러분 유체학에서 배운 그 식보다는
조금 좀 더럽습니다. 더럽다는 표현이 맞겠죠, 여러분. 그래서 볼륨메트릭 플럭스는 뭐냐면은 아까 계속 우리 얘기하는 그 육면체에 돌아와 가지고 육면체의 한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에어리어 오브 페이스니까 여러분 이걸 L 3승 말고 L 자승이라고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쵸? 한 변의 길이가 L인 육면체의 한 면이니까 L 자승이죠. 그죠? L 제곱이죠. 이러한 특정한 면을 흘러나오는 유체의 볼륨을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플럭스, 유체의 플럭스는 여러분 우리 계속 배우셨지만 스몰 q, 그쵸? 스몰 q 썼었죠? 그쵸? 라지 q로서 여러분 유량을 나타냈고 스몰 q로서 플럭스 나타냈었잖아요. 그래서 스몰 q 여기 보면은 근데 x하고 알파라는 서브스크립트하고 슈퍼스크립트를 썼어요. 자, 아래 첨자 x는 뭘 얘기하냐면 디렉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방향으로 흘러나가면은 이쪽 축 방향이 x 방향이라면은 물이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은 q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흘러나가는 페이스 알파에 대해서 생각할 거면은 여기다가 알파로서 슈퍼스크립트를 넣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 방향이 이게 z 방향이라면 여러분 요런 면에 대해서 물이 x 알파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러분 이렇게 올라간다면 요거 x 대신에 뭐 써야 돼요? z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알파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이라면은 q 오일이 되겠죠. 그렇게 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은 이거는 xtl의 함수고, 그 다음에 이거는 ax 곱하기 타우 요 면적 단위 면적, 그쵸? 단위 면적 ax를 타우라는 단위 시간 동안 요걸 재려면 여러분 그 어쩌한 일정한 시간 동안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타우 델타 t라고 하셔도 좋고 타우라고 하셔도 좋고 요런 어떠한 그 타임 인터벌 동안 요 면을 흘러나오는 볼륨을 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 나오는지 우리가 에버리지 값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 에버리지 하는 그 타임 듀레이션을 여기다 타우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y 방향, z 방향에 대해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세 개의 컴포넌트가 다 모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벡터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다. 맞죠, 여러분? 그쵸? Q라는 거는 X 성분, Y 성분, Z 성분, X, Y, Z 이런 추세 방향이 다 모여가지고 임의의 Q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벡터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의는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 Q 값은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거 말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Q는 X하고 T의 함수다. X라는 거는 어떤 임의의 딱 그 점이죠. 그 면이 속해져 있는 점을 얘기해 주는 거고, T라는 거는 임의의 시간 딱 T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L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L이 들어가는 거는 X라는 점에서 얼마만큼 사이즈로 그 면을 잡을 거냐에 따라서 또 역시 Q 값이 달라질 수 있겠죠. 크게 잡거나 작게 잡거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쵸? 그 얼마만큼 그 윈도우에서 그걸 재냐. 그래서 그 L에도 관계된다는 뜻에서 L을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L뿐만 아니라 타우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타우가 아까 뭐였어요? 어떠한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유체의 양을 잰 그 시간 그 듀레이션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3초간 재냐 5초간 재냐 1분간 재냐 1시간 재냐에 따라서 유체의 양이 달라지고 그 평균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변수는 아니지만 영향을 주는 인자다 하는 거죠. 그렇게 쓴 거고, 그 다음에 Q의 단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거다. 맞죠? 볼륨을 단위 면적으로 시간으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은 속도의 단위를 갖는다. 맞죠? 그렇게 된다 하는 거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유체역학하고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몰 q를 나타냈을 때 유체역학에서는 특히 뭐 개수로나 관수로에서는 여러분 그게 결국은 뭐하고 같았어요? 속도하고 같았죠? 그쵸? 속도하고 같았어요. 맞죠? 속도하고 같았는데 우리가
땅 속에서 고체 사이사이를 흐르는 그런 Q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배운 이런 Q인 경우에는 속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해답이 나와요. 요 정육면체가 여러분 만약에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물로 가득 차 있다면은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배운 Q하고 여기서 정의한 Q하고 벨로시티하고 똑같아요. 맞죠? 왜냐하면은 요 전체 면적에 물이 다 흐르니까, 그쵸? 요 전체 면적을 시간으로 나누고 거기를 흐르는 볼륨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올 텐데, 지금은 요 육면체 안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여러분? 고체가 존재를 해요, 여러분. 고체 덩어리가, 돌들이 존재하고, 물은 돌을 뚫고 나올 수 있으면은 문제는 쉬웠는데 많은 경우에 돌을 못 뚫고 나오죠. 그렇죠? 돌을 못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면적 중에 일부만 물이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흙이 가득 찬 요 면적을 칼로 쫙 잘랐을 때 이렇게 쫙 보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마치 전체가 고체 덩어리인데 파이프가 몇 개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이 골로만 물이 흐르는 거죠. 요 파이프는 공극이고, 맞죠, 여러분? 파이프가 아닌 그런 고체는 시멘트 아니면 돌덩어리 것처럼 물이 안 흐르는 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고체로 가득 찬 지역에서 Q를 구한 요 Q는 실제로 흐르는 유속보다 값이 크다 작다? Q가 크다 V가 크다? 뭐가 커요, 여러분? Q가 V보다 커요 작아요? 어쩔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 면적 전체, 고체까지 이루어진 면적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유체의 양 가지고 Q를 구했어요. 여러분 보고 요 똑같은 상황에서 속도를 구하라면, V를 구하라면, 벨로시티를 구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흘러나온 볼륨은 그대로 쓰시겠죠. 똑같은 볼륨 쓰실 수밖에 없어요, 물이 흘러나오면.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요 에어리어 전체가 물이 흐른 면적이 아니죠. 진짜 속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속도는 여러분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요 전체 면적 L제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뭘로 나눠야 돼요? 물이 흘러나온 그 면적만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파이프의 단면적 여러 개를 다 더하셔가지고 그걸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거의 100% 요렇게 고체로 이루어진 요런 공극에서 요 물이 흐른 면적은 요 L제곱보다 크다 작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쵸? L제곱의 일부만 물이 흘러나오겠죠. L제곱의 상당 부분은 고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제 에어리어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Q는 여러분, Q하고 V 위에 분자는 똑같아요. 물이 흘러나온 볼륨. 근데 Q는 L제곱 전체로 나눴어요. 근데 V는 L제곱이 아니라 L제곱 중에 일부만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더 커요? Q가 더 커요? V가 더 커요? V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분모를 더 작은 값으로 나눠줬으니까. 분자는 똑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쵸? L제곱의 일부만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V는 더 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 문제에서 V를 구하라면은 V는 Volume of Phase Alpha through AX in time tau t 똑같아요. 아까 QX의 분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분모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면은 원래 QX를 구했을 때는 여러분 뭐였어요? AX 곱하기 타우였죠. AX 곱하기 타우였는데 여기다가 AX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Area of Phase Alpha in tau x AX 그 면적 중에서 페이스 알파가 흐르는 그 면적만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AX의 일부분만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AX에다가 세타 알파를 구해서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세타 알파 여러분 뭐였어요? 플루이드 컨텐트 오브 알파 뭐였죠? 전체 볼륨분의 플루이드 페이스 알파가 차지하고 있는 볼륨이죠. 그 비율하고 거의 똑같은 비율로 요 에어리어에서도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아주 큰 어썸션이에요, 여러분. 큰 가정이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타 알파는 여러분 전체 볼륨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한 그 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타 알파를 어디다 썼어요? 전체 볼륨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에다 정의를 한 거죠.
3차원에 정의된 그 어떤 파라미터가 2차원에 반드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을 한 거죠. 그냥 같이 쓰자 해서 가정을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Q 이퀄 세타 알파 곱하기 V. 그쵸 여러분? 세타는 여러분 값을 뭐에서 뭐 가질까요? 맥시멈. 그쵸? 1이고 0겠죠? 그러니까 0 보통 1보다 작을 테니까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나타나죠. V Q보다 크죠? 0. 몇일 테니까 보통 하는 거 식으로 나타나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워러가 가득 찬 공극이 물로 가득 찬 공극이 다른 뭐 유체가 없고 물로 가득 찬 경우에는 saturated groundwater GW groundwater라면은 flow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W는 세타 W 곱하기 VW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알파가 워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알파 대신에다 워러 넣고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다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고, 또 플럭스로서 뭘 정의할 수 있냐면 매스 플럭스 정의할 수 있어요. 아까 정의했던 게 우리가 볼륨메트릭 플럭스라면은 매스 플럭스는 볼륨메트릭 플럭스가 뭐만 곱하면 돼요 여러분? 밀도 로만 곱해주면 그냥 나오죠. 그렇다는 거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시로. 여러분 달시로 배우셨죠? 배우셨죠? 언제 배웠죠? 달시로를? 예? 예? 토질에서 배웠어요. 토질에서 배웠죠. 그렇죠? 토질에서 나오죠. 유치에서는 안 했을 테고. 근데 토질에서 중요한 만큼 사실은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달시로. 여러분 달시에 대해서 들으셨죠? 달시가 앙리 달시, 헨리 달시가 아니라 불란서 사람이니까 앙리 달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은 1700년대에 시빌 엔지니어였답니다. 불란서에. 여러분 그 당시 시빌 엔지니어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엔지니어가 없었어요. 엔지니어링이 없었어요. 엔지니어링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시빌 엔지니어링만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전기공학이 있었겠어요, 뭐 화학공학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엔지니어 그러면은 다 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이 특히 그 디종이라는 그 불란서 도시에 그쪽에서 그 수도 관계 좀 일을 했나 봐요. 그런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실험한 게 이거다. 1700이 아니라 1800년대네. 죄송합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어놓고 거짓말하다니. 달시가 한 실험 얘기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여러분? 별거 안 했어요. 논문이라고 썼는데 한 페이지도 안 적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논문 여러분 뭐 아까 김윤수 군 같이 석사 들어오면은 논문 학술지에 내려면 적어도 뭐 한 20페이지 가량 실험도 많이 해서 적어야 되는데, 달시는 그 좋은 시절에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논문 하나 써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잘 타고나야 돼요. 그쵸? 게다가 실험은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정리도 잘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여러분 이 수준이었다. 모래를 채웠어요. 관에다가 모래를 채우고 위에서 물을 부었어요. 부었더니 달시가 한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요거 딱 얘기했어요. 이렇게 식도 안 썼어요. 식도 안 쓰고 뭐 이렇게 헤드 차이가 크면은 물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헤드라는 개념도 얘기 안 했죠 여러분. 그냥 뭐 요 길이가 기니까 물이 좀 적게 나오고, 뭐 에어리어가 크니까 물이 좀 많이 나오더라 하면서 그냥 말로 이렇게 딱 대충 적었는데, 뒤에 후세들이 이걸 다 정리를 해준 거죠 여러분. 참 여전히 또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는 게 딱 보이죠 여러분. 달시가 이렇게 옵저브한 거죠. 그냥 관찰한 건데 논문으로서 기록을 남겨놓은 거. 후세 사람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달시로라고 정리를 한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달시로다. 자, 달시가 요 세 가지를 옵저브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들어가는 점하고 마지막 점 사이에 헤드 차이가 크면 클수록 물이 많이 나오더라.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할 때. 그러니까 달시가 한 게 요 관 하나만 만들어서 실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을 여러 개 만든 거예요. 사이즈도 변화시키고 헤드 차이도 나게 하고 뭐 길이도 변화시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옵저베이션을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모은 거예요. 오케이, 달시가 이렇게 옵저브를 했으면은 이런 식이 말이 될 거다. 맞죠 여러분?
비례 관계 3개 가지고 그냥 식을 하나로 모은 거예요, 여러분. 말 되죠?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그쵸? 세 식을 하나로서, 그쵸? 반비례한다니까 L 밑으로 넣고 비례한다니까 위 2개 넣고 곱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역시 좀 창피하죠, 여러분. 이퀄도 아니고 뭐 비례한다 이대로 쓰기는 우리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까짓 거 이퀄 만듭시다. 이퀄 만들려면 여러분 뭐 하나 넣어야 돼요? 개수 하나 넣어야 되죠. 개수 하나 딱 던져 넣었어요. 그게 넣은 게 바로 K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K라는 거는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이드롤릭 컨덕, 여러분 수리전도도 그 얘기도 들으셨어요? 토질역학 때? 투수계수, 그죠? 투수계수 그렇게 들으셨으면 됐어요. 투수계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K라는 값으로서 정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K라는 거는 function of fluid하고 media다. 무슨 얘기냐면은 K라는 거는 그 흐르는 그 유체가 종류가 뭐냐, 물이냐 공기냐 기름이냐에 따라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유체가 흐르는 그 미디어가 바윗돌이냐 뺀질뺀질한 돌이냐 아니면 뭐 샌드페퍼 같은 그런 뭐 아주 거칠거칠한 놈이냐 거기에 따라도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라는 건 고체 미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의 펑션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달시 이퀘이션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달시 이퀘이션을 조금만 좀 가지고 놀면은 어떻게 또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라지 큐잖아요. 라지 큐를 에어리어로 나눠준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우셨듯이 뭐예요, 여러분? Q, 플럭스 나오죠? Q로 되고 여기서는 분자에 있는 A가 날아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 우변에 요항 H1-H2L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왔겠지만 디퍼런셜 리밋 미분식으로 쓸 수 있겠죠. 변화량의 식으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H1-HL이라는 H-H2라는 거는 결국은 DH, H의 변화량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요 L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였냐면은 아까 위에서 보셨지만 두 지점 사이의 거리라고요, 여러분. 거리의 변화량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DL 이렇게 미분 형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보는 first 달시 이퀘이션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달시 이퀘이션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빼먹었지만 중요하다는 거 느껴지시죠? 토질역학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흑사의 물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면은 결국은 우리한테도 지하 수문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정보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달시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플로우가 어때요? 버티컬 플로우였죠. 관을 버티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관을 조금 옆으로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여 보니까 non vertical flow인 경우에도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 달시 이퀘이션에 차이가 없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휴, 다행이죠, 여러분. 그것도 이거 뭐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 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상가감수 들어가야 되고 또 골치 아파질 뻔했어요, 여러분. 축 방향으로는 달시 이퀘이션을 따르고 호라이전틀 방향으로는 뭘 따르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이퀘이션이 나와서 여러분 시험 볼 때 또 헤드액이 하나 더 생길 뻔했는데 다행히 기울어도 그냥 달시 이퀘이션이 된대요. 달시 좋은 사람이에요. 그쵸? 이렇게 되더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원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된다. 이걸 이런 식으로 3차원 형태로 써도 되겠죠? 맞죠, 여러분? 그냥 전체 미분에서 편미분으로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은 전체적으로 벡터 노테이션으로 바꾸면은 Q 언더라인은 마이너스 K 그레디언트 H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레디언트 배웠죠, 우리? 그쵸? 훨씬 심플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달시 이퀘이션에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 달시 이퀘이션의 우변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요 식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수학적인 의미 그런 거 한번 보면은 오늘은 사진이 좀 안 예쁘겠네. 이 줄이 앞으로 나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의미를 보시면은 플럭스
이 공극 사이에 물이 움직이는 그 플럭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린 물이 움직임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플럭스라는 거가 그걸 움직이는 주 원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이 식에 따르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H라는 거죠. K 아니에요. K는 여러분 계수예요. 상수고 그건 정해져 있는 넘버고 H의 각 축방향의 그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변하니까 사실은 물을 움직이는 주 원동력은 H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같네요. 여러분, 우리 2학년 때 유체학과에서 그렇게 들은 거 뭐예요? 헤드. 수두가 모든 걸 다 지배했잖아요, 여러분. 수두가 역시 물을 움직인다. 까짓거 받아들이죠, 뭐. 그쵸? 되죠? 그래서 헤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은 여기서 H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하이드롤릭 헤드 수두다. 그리고 단위가 L인 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쵸? H는 결국은 뭐냐면은 directly related to fluid potential이다. 여러분 이 설명 들으셨어요? 2학년 때? 들으셨어요? 포텐셜이다. 결국은 H는 에너지란 얘기죠, 여러분. H를 우리가 단 길이로서 다 표현한 거지만 사실은 H는 길이로 위장한 에너지라는 거죠, 여러분.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포텐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플루이드 포텐셜을 이렇게 나타낸다면은 플루이드 포텐셜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에너지 퍼 유닛 매스 오브 플루이드 단위 매스의 플루이드당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 포텐셜에는 엘리베이션 포텐셜 여러분 프레셔 포텐셜 벨로시티 포텐셜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것들이 각각 정의가 되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은 생각나시는 식이 있잖아요. 대충 베르누이 식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쵸? 베르누이 식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포텐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은 그 결과만 가지고 열심히 쓰셨잖아요, 여러분. 그쵸? 지금도 기억하시는 그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실제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포텐셜 required to lift unit mass from Z0 to Z. 그러니까 어떤 유닛 매스의 플루이드를 제로라는 그 기준점에서 Z라는 높이까지 필요한 에너지 거기다가 work required to raise fluid pressure from P0 to P. P0라는 임의의 기준점 프레셔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P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포텐셜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work required to accelerate from velocity 0 to velocity v in ground order system. ground order 시스템에서 제로로부터 속도를 v를 갖게까지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워크 그런 걸 다 더한 게 포텐셜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유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다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베르누이 이퀘이션에서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기준점으로부터의 높이, 그 다음에 뭐 기준 프레셔로부터의 그 프레셔 차이, 그 다음에 속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헤드 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포텐셜을 여러분들 incompressible fluid인 로우 제로인 경우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라운드 로인 경우에는 여러분 속도가 워낙 느려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지하수가 빨리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하수 빨리 움직이는 경우 제가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 봤어요. 뉴질랜드 가니까 있더라고요.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처치 여러분 지진 난 데 있죠. 거기는 지하수가 거의 강물처럼 흘러요. 뉴질랜드 가보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크라이스트처치 혹시? 가보셨다면은 여러분 그 남섬에 있는데 남섬에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여러분. 산이 있고 이 크라이스트처치는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쫙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고 평원이 이렇게 되고 있고 땅들이 지질이 워낙 투수성이 좋더라고요. 되게 영하잖아요. 젊다고요, 뉴질랜드 땅들이. 화산이 계속 나고 뉴질랜드 그 섬이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주 영한 섬이에요, 여러분. 일부 섬들은 뭐 특히 뭐 어떤 지역에 가면은 저기 있는 섬 300년 전에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막 진짜. 300년 전에 올라온 섬, 진짜 그건 너무 영한 거죠, 여러분. 그쵸? 그게 그 영한 섬이라 가지고 이 되게 돌들이 커요. 조립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요 땅하고 요 사이에 비가 오면은 물이 곧장 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지하 수면 저기서 제가 처음에 가르쳐 드린 것처럼 비가 오면은 산에 있던 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근데 흘러내리다가
강이 돼서 흘러내리고 싶은데 워낙 그냥 흙이 투수층이 좋으니까 슉슉 다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리다가 안반층이 밑에 나오잖아요. 그 안반층 만나가지고 땅 밑으로 그냥 거의 강으로 샥 흐르는 거예요. 엄청 빨라요 거기는. 거의 애지간한 뭐 시냇물 흐르듯이 그렇게 빠르고, 그 외의 지역들에서는 지하수가 아주 느려요 여러분.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뭐 1년에 뭐 3cm 4cm 그렇게 움직이는 데도 많아요 여러분. 1년에 3, 4cm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움직이는 것도 아니지. 우리 계산하는 데서 오차지 그런 거야. 그죠? 안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부위를 많이들 무시를 해요. 지하수에서는. 뉴질랜드 가면은 무시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쵸? 거기는 거의 뭐 안 되지만 많이 무시하기 때문에 여기선 떨어뜨렸어요.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더라. 뭐야 이거? 여러분, 식이 이렇게 정리된 걸 딱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요 포텐셜이라는 거는 중력과 속도 곱하기 Z 플러스 감마분의 P 플러스 가로 안에 여러분 뭐만 들어가면 돼요? 뭐만 들어가면 베르누이 이퀘이션이에요? 뭐예요? 예, 속도 수도 뭐예요 여러분? 2지분의 V제곱. 그쵸? 겉만 들어가면 되죠? 그럼 가로 안에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딱 나와버리죠? 그 다음에 속도 수도만 없는 거죠? 그쵸? 요거 헤드 그대로죠 여러분. 그러니까 플루이드 포텐셜이 중력과 속도에다가 헤드 곱하는 게 딱 그대로 딱 정의가 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가 물을 움직인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2학년 때부터 배웠던 유체역학의 베르누이 이퀘이션 그 개념이 그대로 더 살아있다 하는 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K에 대해서 좀 더 또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K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면은 뭐 이렇게 다 여러분 Q는 그러니까 포텐셜에 비례하고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에 비례하고 결국은 GH 이렇게 된다. 포텐셜은 GH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Q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시그마라는 걸 써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 이퀄 사인을 놓을 수 있는데, 그거는 H를 쓰면은 시그마 G 그레디언트 H, 죄송합니다. 그레디언트의 밑줄을 좀 과하게 걷습니다. 그레디언트에서 끝쳐야 됩니다. 그냥 시그마 G는 밑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썼냐면 K는 시그마 G하고 같다고 그렇게 또 정의를 했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시그마나 K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플루이드 프로퍼티하고 솔리드 프로퍼티에 다 영향을 받을 거다 하는 겁니다. 맞죠? 어떤 유체가 흐르냐, 그리고 유체가 흐르는 그 고체가 뭐냐에 다 영향을 받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유체의 프로퍼티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비스코시티 뮤 있죠. 그쵸? 덴시티 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솔리드 프로퍼티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레인 사이즈 D, 뭐 쉐입 앤 러프니스 팩터 라지 N, 그쵸? 이런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라지 N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만들 수가 있냐면은 시그마는 결국은 N하고 D하고 뉴, 여러분 뉴는 여러분 키네매틱 비스코시티 생각나세요? 그쵸? 다이내믹 비스코시티를 로로 나눠준 값 배웠어요 여러분. 이거 2학년 때 이렇게 이거의 함수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D는 단위가 L이고 N은 L0고 U는 T 오버 L 제곱 그 단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그마는 N 곱하기 D 알파승 뉴 베타승 이거라고 임의로 표현을 한번 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타임의 단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1로부터 나온 거고, 자 그렇다면은 요 알파하고 베타 값을 요 디멘셔널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디멘셔널 어널리시스 생각나세요 여러분? 단위 분석 이것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 했냐면 여러분들 여러가지 이퀘이션이 있을 때 서로 우리가 관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단위를 맞춰 보면은 그 패러미터 간의 그 변수 간의 관계를 구할 수 있죠. 단위 맞추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파 승 베타 승이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하고 요 두 변의 단위를 맞추자는 거죠, 여러분. 단위를 맞춰 보면은 요 n d 뉴의 단위를 알고 그거의 단위를 넣고 알파 승 베타 승하고 그다음 우변이 시간의 단위 TL을 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식을 맞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는 2가 나오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그렇죠? 그렇게 나오겠죠. 미지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시그마는 요런 형태다. 요런 형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 라지 K 우리가 아까 투수계수라고 얘기한 라지 K는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시그마 G라고 쓸 수 있고 시그마가 이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신 건 뭐냐면은 라지 K 투수계수는 뮤분의 스몰 k, k, 로 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뮤는 뭐예요? 뭐의 함수예요? 뮤는 뭐라 그랬죠? 비스코시티라 그랬죠? 플루이드 프로퍼티예요? 솔리드 프로퍼티예요? 플루이드 프로퍼티죠. 흐르는 유체의 프로퍼티죠. 유체가 얼마나 점성이 있냐고. 뮤는 G는 중력 가속도는 뭐 그거는 다 적용되는 거고. 로는 여러분, 로는 뭐의 성질이에요? 밀도는 유체의 성질이에요? 고체의 성질이에요? 유체의 성질이죠. 여기서 덴시티 로, 유체의 덴시티를 넣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로하고 뮤 요거는 G는 요거는 요쪽 편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유체의 성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 스몰 k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인트린직 퍼미어빌리티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요. 인트린직 퍼미어빌리티 그렇게 정의하고 단위는 L 제곱이고 이거는 솔리드 프로퍼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K가 솔리드 프로퍼티가 아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라지 K가 뭐라 그랬어요? 솔리드 프로퍼티, 플루이드 프로퍼티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스몰 K 말고는 지금 다 플루이드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스몰 K는 솔리드 프로퍼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트린직 퍼미어빌리티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체의 투수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지 K하고 스몰 K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보통은 라지 K를 많이 써요. 투수계수를. 보통 뭐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일하실 때는 투수계수 값으로 다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단위도 잘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밖에서는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8승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5승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많이 쓰는 거는 K고 K가 그런데 유체와 고체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고 고체의 성질만 따로 나타내는 게 스몰 K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달시 이퀘이션을 이 정보 가지고 쓰면은 이렇게 또 여러분 매트릭스 꼴로 나타낼 수도 있고 좀 더 복잡하게 하면 이런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쉬운 경우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3x3나 뭐 n×n 매트릭스가 있을 때 제일 좋은 케이스가 뭐죠, 여러분? 행렬이 다이아고널 텀만 가지고 있고 나머진 다 제로여야 깔끔하죠, 인생이. 그렇죠? 이것이 다 논제로 텀을 가지면 여러분 식이 어떻게 돼요? 아, 싫어요. 싫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만들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Generally non-zero, but if you align the axis when physical direction of flow, no off diagonal terms exist. 무슨 얘기냐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x, y, z축을 우리가 지금 카티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우리가 딱 알고 있는 이 수직 수평선에 딱 고정을 시키고 지하수 시스템을 요걸 그대로 내려가서 분석을 하면은 물이 요 축방향하고 그대로 똑같이 흘려줄 리가 없죠, 여러분. 물은 더럽게 흐를 거예요, 사실은. 막 이렇게 흐르고 막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막 야단을 칠 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요 축방향 요거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요게 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딱 내려가서 분석하려고 땅 속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대충 이렇게 흘러요, 여러분. 이렇게 흐르
여러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요 시스템을 그대로 딱 그 고집을 하면은 안 맞잖아요. 물이 근데 물이 이렇게 흐르면 여러분 축을 어떻게 디파인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디파인 해주면은 그쵸? 물이 흐르는 방향 하나를 축하고 하나 같이 해주면은 훨씬 더 문제 분석이 쉬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선배들이 이 지하수 흐름 분석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유연하게 해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여러분 이 더러운 매트릭스를 딜해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매트릭스를 딜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유연하게 축 방향을 바꿔서 물이 많이 흐르는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용하는 게 아주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 거 말씀드리고 달시 이퀘이션이 이렇게 정리된다 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아이소트로픽하고 애나이소트로픽 요 부분은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강의 조금 어렵나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죠?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데 오늘하고 내일이 다음 시간이 제일 어려워요. 이제부터 쉬워요, 여러분. 식 이렇게 많이 없어요. 오케이? 제가 보통 이거를 약간 중간 부분에 들이대는데 처음에 이렇게 들이대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긴 하시겠지만 좋은 뉴스는 여러분 끝나서 가요. 더 이상 식 가지고 얘기하는 거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해두시면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토목과 학생이 지하 수문학을 이 정도 수리학 깊이로 배우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아주 좋은 노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주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는 거니까 아주 여러분들 그 유용하게 앞으로 뭘 빌드업 할 때 잘 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베이스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탑 퀄리티 그걸 들으신 거니까 조금만 다음 시간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땡큐. 예, 수고하셨습니다.